예, 안녕하십니까. 승세라 송고 목사입니다.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 하는 사람들, 앞전에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대깨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이재명이다. 이번에 검찰 소환을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이제 팻말을 들고, 내가 이재명이다.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 함께 죽겠다 이런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아직 참 많이 있네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정치가 어떻게 되어지고 그 개인과 사람들의 운명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예견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 있었던 조사를 통해서 참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많은 이제 여기에도 신명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불체포 특권 포기 사실상 거부했다. 이렇게 그게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뒤로 물러설 줄 알았는데 거부하겠다고 하고, 이 살인판 전국 계속될 듯 하는데요. 이 대표가 특별히 여기에 강하게 말한 것은 강도 행각, 검찰 리스크, 이 강도 행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 가운데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이제 경찰을 때려잡는 이런 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게 참 모순이 있는데요. 검찰 리스크가 이런 말을 날선 비판을 했네요. 이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대치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 벌인다면서 판단 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윤에 대한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 언제나 열려 있다.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좀 신문의 조선일보만 해도 온 언론과 매스컴과 온 나라의 모든 시간이 정치에 소모되어지는 것이 지금 이재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관련 기사만 봐도 포토라인에선 이재명 정치 검찰 판 함정, 정치 검찰이 판 함정이래요. 사법 쿠데타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야당 파괴한다, 정적 죽이기다, 표적 수사다, 이렇게 계속 몰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호영은 이재명 개인 문제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하나, 이렇게 참 말을 하고, 여기 또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써져 있죠. 우리가 이재명이다. 그리고 대장동 수계 성남지청 앞에서 서로 고성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있었고, 김남국은 대표적으로 이재명 검찰 혼자 간다 했지만은 도와주고 뭉치는 게 우리 같이 운명 같이 해야 된다, 바람직하다,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180명에 가까운 의원들의 아마 절반 중도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둘로 이제 앞으로 나누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 같이 간 사람이 한 20명, 30명 정도 같이 갔는데, 박용진은 이재명 대표 사퇴 촉구를 했습니다. 그 당에 있는 사람은요, 당은 80조로 당과 사법 리스크를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서로 분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접근 유감 표명 사실상 거부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선을 그었다. 이러면서 또 아래에는 또 이런 것도 나와 있네요. 예. 여당에서는 윤의 질투나나 후임 대통령 비난 멈춰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결국은 문 대통령과 어떤 연관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묶음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조홍천도 같은 민주당이죠. 조홍천도 이재명 기소보다도 김성태 소환 더 두려워. 예, 이제 총선 엄청난 악재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계속되어지면서 결국은 이 빼도 박지 못하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 이 사람이 이제 자신 스스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겠다고 그랬죠. 예. 이제 이게 돌아오면은 엄청난 이제 지진이 날 것입니다. 조홍천은 이 검사 출신으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용진은 또 이렇게 지금 박용진은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박용진은 이재명 대표 사퇴 촉구를 하고 당헌의 80조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홍준표는 이재명 문을 원망해라. 적폐청산 부메랑 맞은 것 그건 당연한 것이다. 문을 원망해라. 왜냐하면은 여기 윤석열이가 지금 이 캐낸 게 아니고 다 100%다 문 대통령 때의 일이 다 판해진 것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해찬은 같은 제 쪽에 있는 그쪽에 뭐 멘토라고 하는 이제 원로가 이해찬 이재명 영장 청구되면 파탄 지지자 분노 가만히 있겠나 이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여당의 측에서는 정진석, 그 다음 주호영,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한가하게 신년 기자회견이나 할 처지냐, 자신의 비리에 대해 쏟아지고 있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다. 뭐 잘못을 한마디도 몇 명이나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뭐 증거들이 나오고 감옥을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인데도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에 면담할 때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대표인데 상대당 그러면서 면담을 그런 면담할 때가 아니다. 본인 사법 수순에 대한 방탄 내지는 주의 돌리기가 아닌가. 그리고 40조 무슨 또 예산안 이야기하면서 주의 돌리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쏘아 붙였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사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자 이것이 정말 지난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립을 짓밟으려고 이제 쳐들어갔을 때에 그 프랭카드가 전 세계의 프랭카드가 우리 모두는 우크라이나인이다 이런 플랜카드가 펄럭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가 이재명이다 성남지청에서 출두 현장에서 이런 이제 글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금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이 나라의 꼭 절반입니다. 투표자 그러니까 유권자의 절반이 문재인과 더불어 함께 운명을 같이 해왔던 이제 줄기가 1412만 표인가 이렇게 나라의 절반을 꼭 얻었던 사람들 그 모든 생태계가 이렇게 다 뿌리가 내려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묻지마 이제 편이 뭐 대깨 이 대깨 문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정치의 지금 그런 어떤 형국이죠. 자 이런 때에 보면은 이 운명을 같이 할 사람들이 이 나라 산업화 민주화 어떻게 선진화 기여한 업적이 이 대표가 있느냐.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탈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업적을 부풀려 가면서 높은 권력을 탐했을 뿐인데 수많은 주변 사람들 심지어 가족까지 희생이 지금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어떤 가치와 연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 그리고 모두 이게 다 혐의가 문정권 때 사실 드러난 것인데 이것을 이 윤 정권이 새로 덜치는 혐의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성남 FC 후원금만 봐도 이제 이거 박근혜와 비교가 이제 다른 대통령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이 FC 후원금의 의혹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이라고 하면서 그때 제3이 공무원 부정 청탁해서 대가를 제3자에게 주도록 했다.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똑같은 것이죠. 자기가 안 받았지만은 제3자의 뇌물이 뇌물죄가 된다. 이렇게 지금 했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또 변호사비 23억을 대납을 한 것이 이 과정에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23억을 대납한 것도 이것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년형을 받게 된 것도 변호사비 삼성에서 60억 원을 대신 냈다. 이게 이제 비슷한 아주 3자 뇌물죄로 적용되었는데 이게 다 사법 처리가 되었죠. 쌍방울 회장이 이제 그렇게 대납을 해줬다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본인 대신 가족이 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부인 김혜경 씨가 이 법인카드, 법카를 의혹했던 것, 이런 이제 썼던 이런 것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건양숙 씨가 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이제 이런 것하고 상당히 이제 이게 겹쳐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떠올리게 하죠. 이재명 대표는 법의 심판대에서 16대, 17대, 18대 대통령들 그 핵심의 종합 세트처럼 망라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앞에 대통령들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 사법 처리돼서 감옥 가고 무릎을 꿇고 뭐 또 난리가 났죠. 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일당의 특혜를 주는 이 대선 경선 이 혐의, 이 경선 자금 혐의, 이게 이제 이해창 선거법위원 위반이죠. 이해창 한나라 대통령도 그 당시에 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 여러분께 무릎을 꿇고 사죄드린다 이렇게 해서 그 사법 처리를 그 아들이고 뭔가 받았습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 후보 나에게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두고 보면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것이냐, 다 뭐 사법 처리되고 감옥 이렇게 옥중으로 가고 재판을 받고 법정에 다 서고 했는데 유독 이것은 그보다 더 심한 많은 혐의가 지금 아주 고구마 줄기처럼 땅콩처럼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엄청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것을 결국은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다음 차례는 이제 누가 될 것이냐. 이 고비를 넘고 나면은 다음에 또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한꺼번에 같이 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엄청난 이제 폭발성과 문제가 그 당이 어떻게 이제 둘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러면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조국 사태처럼 또 데모를 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냐. 그러나 뭐 이제 거의 뭐 확정적인 것이죠. 또 윤 대통령 검찰 출신들이 아주 앞전에 어쩔 수 없이 박근혜 탄핵에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점이 있었지만은 철저히 잘못되어졌다는 어떤 사과 자세를 취하고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이 탄핵도 이거는 정치적으로 뭔가 배신의 정치는 이거는 전체 흐름을 볼 때 이건 문제를 어느 정도는 이걸 짚고 해결해야지 강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나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나 또 이게 정의의 면에 있어서나 이거는요. 자, 이걸로 들어가면은 결국은 또 문재인이가 걸려 있습니다. 예, 문재인의 그 엄청난 많은 또 문제가 지금 그 울산 부정선거라든지 또 많이 걸려 있는데요. 다음 차례가 누구가 되겠습니까? 이런 배신과 탄핵의 정치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헌정 역사에 이 대통령제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아주 비참한 결과 그리고 그 아래에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다 법정에 서고 또 이렇게 감옥까지
뭐 간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그 뒤로 이어서 뭐 한 사람 두 사람 빼고 그다음에 또 두 사람 또 감옥을 보냈습니다. 보낸 이제 장본인이 결국은 또 문 대통령이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우리나라의 헌정 그 대통령의 뭐 9명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 대통령제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뭐 이거를 이제 아마 지나고 나면 결국은 이게 마무리가 어느 정도 아주 굉장한 이제 폭발성을 가지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매듭이 되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대통령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되겠다는 그런 날이 곧 오게 되지 않겠나. 정말 이제 또 이윤 대통령이 정권을 이렇게 다시금 보수 우파에서 잡고 또 이 적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단호한 그것을 주문을 국민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윤 대통령도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적폐를 청산해 나가는 것을 해 나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죠. 예. 그렇게 해 나가니까 지금 또 보수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나마도 인기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에 보아도 그렇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정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